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법이요. 왜 힘을 가질까요? 네, 그렇죠. 그냥 뭐 법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? 아니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바로 그 질문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위르겐 하버마스의 법과 도덕 강연록이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. 아,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질문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자는 거군요. 네, 특히 재밌는 게 그 막스 베버 있잖아요. 베버가 말한 법은 그 자체의 형식적 합리성 때문에 정당하다. 이 생각하고요. 네네. 이걸 정면으로 하버마스가 아니다. 그게 아니고 합리적인 절차, 과정에서 정당성이 나온다. 이렇게 맞서는 지점이 흥미롭습니다. 아, 베버와 하버마스의 대결 구도군요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법이라는 게 진짜 권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지, 그 하버마스의 핵심 아이디어, 뭐랄까, 제대로 된 과정의 중요성,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죠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베버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베버는 근대 사회를 법적 지배 상태로 봤다고요?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법이니까, 합법적이니까 따른다, 뭐 이런 건가요? 네, 맞아요. 법의 합법성 자체에 대한 믿음, 그게 권력의 기반이라고 본 거죠. 근데 그 믿음의 근거를 법 자체의 어떤 특징, 형식적 합리성에서 찾았어요. 형식적 합리성이요?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? 뭐 체계가 잘 잡혀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? 정확해요. 법 조문들이 막 논리적으로 딱딱 맞고,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고, 또 예측 가능하게 집행되고, 이런 형식적인 속성들이요. 아하, 중요한 건 베버는 이런 형식이 정의나 인간 존엄 같은 도덕적인 거랑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. 약간 수학 공식처럼요. 그래서 오히려 법에다가 자꾸 뭐 정의 같은 도덕적인 걸 넣으려고 하면 베버는 그걸 실질화라고 불렀다면서요? 네, 실지라. 그게 오히려 이 완벽한 형식을 망가뜨려서 법의 정당성을 흔든다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죠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거기서 이제 하버마스가 딱 등장해서 잠깐만요. 네. 베버가 말하는 그 형식이라는 게 정말 도덕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? 예를 들어서 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, 예측 가능해야 한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치잖아요. 그렇죠. 안정성이라는 가치. 네, 근데 이 안정성이 때로는 평등 같은 다른 도덕적 가치랑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 법조항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결국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기대? 맞아요. 그런 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. 와,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약속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네요. 네, 같습니다. 하버마스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. 법의 형식만으로는 정당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. 베버가 법하고 도덕 사이에 이 깊은 연결고리, 특히 법이 만들어지고 정당화되는 그 과정, 절차의 중요성을 놓쳤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. 하긴 뭐 실제로 요즘 법들을 보면 베버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뭐 예를 들면 환경규제법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법 같은 복지국가법들은 단순히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죠. 네,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.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니까 딱 떨어지는 형식보다는 이 법이 과연 정당한가?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법이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 정당성 문제가 더 복잡하고 중요해진 거죠. 독일 안에서도 이걸 두고 뭐 포레스트 오프니 아벤트로트니 하면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고요. 아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결국은 다시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법의 정당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? 자, 그럼 베버의 그 형식주의를 비판한 하버마스. 대안은 뭔가요?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?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절차적 합리성입니다. 절차적 합리성. 네. 법의 정당성은 그 법의 완성된 형태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절차의 합리성이라.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비유 같은 걸 들어서? 아주 공정한 재판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판 과정이요. 네. 네. 최종 판결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우리가 그 판결을 수긍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? 양쪽 주장을 충분히 다 듣고 공개된 증거에 따라서 투명하게 논증하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과정의 공정성. 네.
하버마스는 입법 과정이나 사법 과정 같은 이런 법적인 절차들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좀 들어보고 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지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토론 과정이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상적인 절차는요,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고려하고 오직 더 나은 논거의 힘, 그러니까 더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려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관점을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절차 안에 도덕적 관점이 있다. 네,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은 도덕 혼재서는 가지기 어려운 어떤 강제력 같은 걸 얻는 거죠. 동시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는 거고요. 법과 도덕이 이 절차를 통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우리는 법의 정당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흥미로운 두 입장을 살펴봤습니다. 막스 베버는 법 고유의 형식적 합리성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다면 네, 형식 그 자체. 하버마스는 일리성, 즉 법과 도덕적인 논증이 서로 만나는 합리적인 그 과정이야말로 정당성의 핵심이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법과 여러 제도들은 과연 하버마스가 말한 그 이상적인 절차적 합리성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을까요? 중요한 질문이죠. 네, 뭐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 과정, 또 법원의 판결 과정,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들이 정말로 관련된 모든 목소리를 공정하게 담아내고 또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. 네.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를 더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.